봉오동 전투는 기억해야 돼요. 바위 같은 단단한 돌멩이 같다라는 느낌? 생각보다 열악하고 고통 속에서 이런 전투를 치르셨구나. 한두 명의 그런 위대한 독립군보다 그려지지 않았던 많은 독립군들의 희생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일제강점기가 외면하고 싶은 피해의 역사가 아니라 꼭 기억해야 할 저항의 역사다. 차로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조선족 전통마을. 마치 우리나라 어느 지방의 시골 마을에 온 듯 낯익고 정겨운 풍경들이 반겨준다. 200여 세대 700여 명의 주민들 대부분이 조선족인 수남촌이다. 산길을 달린 지 1시간이 지나자 100여 년 전 치열한 싸움이 펼쳐졌던 봉오동 격전지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따라 이 방법을 그러네요. 네, 산 아래가 잘 내려다 보이는 곳에 독립군들은 이렇게 참호를 파고 일본군들과 대적했다. 이 자리에 근황이 그대로 있다고. 양쪽에 겨울 홈타기를 올라온 데는 이게 막아주거든. 그러니까 상호전이 서리 보호해주고 막아주고. 그래 2,500 보면 다 산지에 따라서 그 지도 위치 따라서 파다갑니다. 그래 한 1920년.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후 조선 청년들이 국경을 넘어 만주 독립군 부대로 대거 몰렸기 때문이다. 보세요. 이게 그동안에 이게 오랜 시간에 이게 제가 소장하고 있던 것입니다. 빛바랜 신문지를 펼치자 붉게 녹이 쓴 단검이 모습을 드러냈다. 수남촌장은 봉오동 전투 당시 일본군의 단검을 피가 묻어있던 상태 그대로 지금껏 보관해오고 있었다. 그리고 두껍게 세월이 내려앉아 있는 철모도 조심스레 보여주었다. 이런 거는 이거 뭐가 못하고 딱 그거거든요. 일본군도 있었던 예, 일본군도 있었던 철가모. 그래서 이런 당시 세계 최강의 무기 체계와 군사력을 자랑하던 일제는 어떤 이유로 봉오동 골짜기에 이런 흔적들을 남기고 도망치듯 떠나갔을까? 또 그들을 매섭게 몰아붙여 일망타진한 독립군 주력은 과연 누구였을까? 봉오동 전투의 서막은 도문시 인근 삼둔자 전투였다. 6월 6일 오전 10시 남양 수비대 1개 중대 등을 이끌고 추격해오던 일본군을 독립군은 삼둔자에서 섬멸시켰다. 6월 7일 새벽 바싹 약에 오른 일본은 보병 1개 대대를 출동시켰다. 일제가 안산마을에 들어오자 잠복 중이던 독립군은 일제히 총격을 가했다. 6월 7일 오후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음에도 독립군의 치밀한 유인계획에 말려든 일본군은 봉오동 계곡 깊숙한 곳까지 들어왔다. 이때 독립군은 총공격을 가해 일본을 대패시켰다. 일찍이 중국에서 막대한 부를 일궜던 최진동 형제들은 조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병을 조직했다. 1915년경 500여 명에 달하던 사병 조직은 이후 급격히 늘어난 애국 청년들을 받아들이며 군무 도독부라는 독립군 부대로 성장했다. 만주 봉오동 일대에서 최씨 형제들은 어떤 위치에 있었길래 반일 집회를 주도했던 것일까? 역사의 현장은 이 아래 잠들어 있는 것일까? 지금 계안에 가시면 저수지 앞에만 간단 말이지. 근데 실제 전투는 그로부터 8km에서 10km 떨어진 골짜기 안에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굉장히 큰 지역의 차이인 거죠. 실제로 봉오동 마을과 격전지는
저수지 한참 위에 자리하고 있다. 봉오동 마을은 어떤 모습일까? 동네 좀 큰 동네고 설명하고 옛날에 이런 거 아마 여기 도시가 있으면 옛날에 정미소에 해당된다. 정미소라는 게 쌀 가공했는데. 정미소. 아. 그래서 우리 중리에도 이 집이 2개 있고 여기도 있고 한 거 보면. 사람들의 접근이 쉽지 않아 그나마 예전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형국. 여기 동네가 있을 거네. 마을 동네 우물이거든. 지금은 물이 말라 바닥이 드러났지만 100년 전 이곳에서는 물 깃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가 끊이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봉오동은 계곡을 따라 정미소, 우물, 학교 등이 자리할 정도로 규모가 꽤 큰 마을이었다. 학교에 흔적이 남아있다는 현지 주민의 제보를 듣고 현장을 찾아 나섰다. 일부는 견고히 보존돼 있는 상황. 참 길었습니다, 학교가. 학교가 길고. 우리 볼 때는 이 기초만 있을 거네. 기초 보고, 당시 이렇게 큰 학교 쓰는가 하고 이랬구나, 그때부터. 1919년 3.1운동을 전후해 봉오동에는 애국 청년들이 모여들었다. 그 청년들을 독립군으로 양성하려면 군사훈련이 필요했는데 최씨 형제들은 군사교육을 담당하는 한편 그 과정에 들어가는 경비를 모두 충당했다. 100명, 200명, 300명, 400명이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이슬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도와줘야 한다고 한다면 최씨 형제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한 사람이다. 근데 그게 단순히 토지의 소유자, 상업자본가로서의 어떤 개인적인 희생만을 이야기할 수는 없는 영역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소명의식이 없으면 그게 불가능한 거죠. 전투에서 사용할 무기를 매입하는 것도 최씨 형제들이 도맡았다. 든든한 후원 아래 정예 독립군으로 양성된 군사들. 일제 자료에 따르면 봉오동 전투를 앞두고 최진동의 군무도독부 병사들은 670명에 달했다고 한다. 3.1운동 이후에 이제 독립운동 열기가 이제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우리 독립을 찾는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애국적인 결단을 하고 자기의 모든 어떤 재산을 독립운동에 이제 바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상당히 그 무정투쟁에 이제 헌신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그 계급적으로는 이제 대주주 출신이지만 이 애국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말하면 독립운동에 이제 기여를 했던 그런 집안이나 볼 수가 있고. 봉오골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자신들이 의식하지 않았던 의식했던. 그거는 그 지역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먹고 자고 할 만한 뭔가가 있었다라는 거죠. 청산리는 그런 공간이 아니에요. 이동하는 과정에서 일본군하고 싸운 전투 공간이니까 근거지 내지는 기지라는 개념의 공간은 아니에요. 봉오동은 기지의 개념의 공간입니다. 러시아 내전에 참여했던 체코 군단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배를 타고 본국으로 돌아갈 상황이었다. 배를 타기 전 가지고 있던 총을 처분해 여비를 충당해야 하는 입장. 무기가 간절했던 독립군들은 체코 군단으로부터 값싸게 총을 사들일 수 있었다. 있는 전쟁 기념관에는 봉오동 전투에서 사용했던 것과 같은 기종의 총은 독립전쟁에서 독립군들이 가졌던 총이죠. 일군과 직접적으로 교전할 때 훨씬 더 파괴력을 갖고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바로 이 총에도 있었다. 모신나강 소총의 성능은 당대 최고 수준의 화력을 자랑하던 일제 아리사카 소총을 압도했습니다. 모신나강 총은 아리사카 총에 비해서 구경도 크고 또 탄환도 아리사카 총 탄약과는 다르게 끝이 뾰족한 유선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공기 중에 저항을 적게 받고 그래서 사거리도 길고 파괴력도 높았죠. 그 모신나강이라는 무기 소총의 사거리가 750m 정도 됐다 그래요. 근데 당시에 일본군이 사용한 일제 소총은 550m였대요, 사거리가. 그러면 독립군이 훨씬 무기가 더 좋았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유리할 수밖에 없었고. 화간도에 이어 봉오동의 3대 독립군 기지를 개척한 최진동, 최운산, 최치흥 삼형제. 만주 지역 독립운동의 토대를 쌓고 독립의 길을 열며 불꽃 같은 삶을 살았다. 개인의 안위 대신 선택한 조국의 미래. 왜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해야 하는지, 그 선택이 밤이었거든.